많이 안 해봐갖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험성 평가 라이브 강의 넘버 4, 넘버 7, 9주 10주 복습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유익한 내용이 첫 번째로서 또 왜 안 넘어가나? 넘어갔네. 넘어갔습니다. 화제 김명기 씨가 화학 공장에 있어서의 특강을 했죠. 거기에 보면은 화학물질 취급 작업의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이행 의무 강화. 그러니까 화재 폭발 누출 고위험 작업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장은 매우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현행 규정에서 위험 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뒤 그에 따라서 작업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우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 전에는 이제 작업 단계별로 실질적인 작업 위험성 평가 JSA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죠. JSA 작업 안전 Job Safety Analysis 이거를 단계별로 하도록 되어 있죠. 최근에는 화학 공장은 대부분 이러한 단계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JSA는 단계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PSM을 얘기할 때, 왜 이 공정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안전 작성, 심사, 확인 등의 심사평가 방법을 봤을 때 PSM 12대 요소라고 하는 게 있죠. 12가지 요소를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각각에 대한 현장에 있어서의 이행 미흡 사례를 보면은 공정안전 자료인 거는 자료가 업데이트가 누락되어 있고 현장과 도면이 불일치하는 게 가장 미흡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공정위험성 평가는 일부 구간 평가가 누락이 되어 있고 위험성을 결정하는데 위험성 결정에 그렇죠. 위험성을 추산하는 거 있죠. 위험성을 추산, 즉 가능성과 중대성,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빈도와 강도, 빈도와 강도를 너무 저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성을 저평가하는 게 공정위험성 평가에 있어서의 커다란 문제다. 그러니까 일부 구간의 평가가 누락돼 있고 위험성을 저평가한다 하는 것들입니다. 작업허가서의 경우는 작업허가서 발행이 미실시되고 점검 기록이 누락돼 있다. 이런 것들이 미흡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동전 점검인 경우에는 신증설 완료 후 가동전 점검을 미실시하고, 변경관리인 경우에는 변경관리 절차를 미준수하고 SOP 수정 미실시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비상조치계획 같은 경우는 비상조치 시나리오가 미흡하고 정기훈련이 미실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행의 미흡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를 막기, 이제 우리가 중대 산업 사고를 PSM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대 산업 사고죠. 중대 산업 사고를 막기 위해서, 중대 산업 사고는 프리퀀시는 굉장히 작고 시비얼리티, 강도는 굉장히 높은 그러한 영역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 4대 화재 폭발 위험 작업 안전 수칙에는 어떤 거를 둘 수가 있냐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비 보수 작업의 안전 작업 허가 절차, 그 다음에 화기 작업의 화재 폭발 작업 표준, 밀폐 공간 작업의 안전 작업 표준, 시운전 및 재가동 작업 시 가동적 안전점검 절차, 뭐 이런 것들이 4대 화재 폭발 위험 작업의 안전수칙 작업이다. 그러니까 4대 화재 폭발 위험 작업은 뭐냐? 정비 보수, 화기 작업, 밀폐 공간 작업, 시운전 및 재가동 작업. 이것이 가장 화학 공장에서 위험한 작업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사고 초기 비상 대응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우리가 중대산업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화학사고, 이건 비상 대응 체계의 강화라고 하는 거는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에 사고 난 이후에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방어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체 비상조치 계획을 분석을 하고 비상대응체제 가이드를 개발하고 외부 비상기관 간의 연락체계 구축의 작동성을 강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 프로세스 세프티 매너지먼트의 시스템이네. 왜 위험성 평가에서 우리가 PSM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느냐? 결국은 PSM의 많은 내용 중에서 공정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위험성 평가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PSM은 화학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서 중대산업사고, 이러한 사고를 중대산업사고라고 한다면 Major Industrial Accident,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PSM의 12대 요소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카테고리는 4개로 열어지죠. 비상조치계획. 여기 안전운전계획이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공정위험성 평가 기법의 종류를 우리가 좀 보면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로 나눠져 있죠. 정성적 평가라는 것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여기 뭐 쭉 있죠. 정성적 평가는 전문가의 어떠한 그 견해 또는 기술적인 노하우 또는 기술적인 실력, 이런 것을 가지고서 평가하는 것을 정성적 평가라고 할 수가 있죠. 장점으로는 비교적 쉽고 빠른 결과를 도출하고 비전문가도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역시 주관적인 평가에 치우칠 수가 있죠. 평가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평가 결과가 각각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통계의 어떠한 확률이 들어가는 것이 정량적 위험성 평가죠. 그러니까 통계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되겠다. 통계의 확률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결함수 분석 FTA라고 하는 연역법이죠. 그 다음에 사건수 분석은 균합법 ETA, 원인 결과 분석 CCCA, 방호 계측 분석. 방호 계측 분석은 사실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사이의 영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성적인 것과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량적 평가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의 개념과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의 그 사이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단점을 보면은 이게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통계치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들죠. 객관 정량화된 결과를 도출한다 하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진 카메라 넣을 사람은 좀 넣으세요. 카메라 사실은 들어와야지 좋은데 너무 일방적으로만 강의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 공정 위험성 평가를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을 쭉 보면 해잡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해잡이 이제 화학 공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사업 초기에 해서 사업 초기에는 안 하죠. 상세 설계를 할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의 철저한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정 형태는 복잡한 신기술이라든가 제어 연동하고 회본 시각 운영 절차 뭐 이런 것을 가지고서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ETA 뭐 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설치 또는 이전 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보면 위험과 운전 분석, 해잡이라고 hazard and operability study 해갖고 위험과 운전 분석, 이상 위험도 분석, failure mode effect of criticality analysis, CCCA, course consequence analysis, FTA fault tree analysis 뭐 이런 것들을 신규 설치 및 이전 시에 한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보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우의 Fire and Explosion Index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Fire and Explosion Index 화재 폭발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FNCEI라고 하는 것은 단위 경제의 위험 계수에다가 물질 계수를 가지고서 그 위험의 정도를 평가한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평가는 뭐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험 볼 때 이런 학습 평가하고 정리하기를 위주로 공부를 해라 매번 얘기하죠. 그래서 부품, 장치, 설비 및 시스템의 고장 또는 기능 상실에 따른 원인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는 위험성 평가 방법은 뭐냐? FMEA다. HEA는 Human Error Analysis니까 작업자 실수 분석. FMEA는 고장 형태와 영향 분석. FMECA는 이상 위험도 분석, JSA는 작업 안전 분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휴먼 에러 HEA가 나와 있죠. 뭐 실수에 관한 거니까 인적 오류에 관한 것으로 상대적 순위를 결정하는 정성적 위험성 평가 기법이다. 이렇게 인적 오류에 관한 거니까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이게 뭐 우리말로 작업자 실수 분석, 휴먼 에러 어널리시스를 하면 더 쉬울 텐데 인적, 인간 오류, 작업자 오류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상 위험도 분석 기법의 이상 위험도 분석의 두 가지 단계는 무엇인가? 고장의 형태와 영향 분석, 치명적인 분석, criticality analysis와 FMCEA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JSA 위험성 평가 기법을 적용하는 시기가 아닌 것은 작업을 수행하기 전 맞죠? 새로운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 및 작업 방법을 변경할 경우 변경
그 다음은 새로운 물질 작업을 시작하기 전 사고 발생의 대책을 쓰는 것. 그건 아니죠. 사고 발생 후의 대책은 JS에는 안 해요. 이게 단계적으로 공정의 단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사고 발생 후의 대책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설비 또는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 심사받는 설비에 대해서 설비의 설계, 건설, 운전 및 정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성을 평가 분석하는 위험성 평가 기법은 PH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정리 내용을 조금 봤는데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의 분석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공정업의 목록화와 분석 대상을 선정하고 작업자 실수 예측 분석하고 분석 대상 업무에 대한 관리적인 실수 인자를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 및 후속 조치. 근데 사실은 외부의 전문가가 들어갔을 때는 그 친숙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뭐 시스템을 공정을 알아야지 뭐 거기에서 작업자 실수라든가 이런 거를 도출을 해야지 그 친숙화 패밀러빌리티라고 하는 그 친숙화 단계가 없이 어떻게 그걸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여기에 친숙화 단계라고 하는 선정을 한 다음에 이 공정을 뭐 완벽하게 알아야 되니까 친숙화 단계가 반드시 그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 위험도 분석 기법의 장단점을 이렇게 뭐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작업 실수 예측 분석에 의한 실수 유형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휴먼 에러의 형태가 뭐가 있느냐. 생략, 미완료, 시각자, 부족과 과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그래서 HEA에 대한 이 작업자 실수 분석은 미국 같은 경우는 CCPS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 Guideline of Prevention of Human Error and Process. 이건 이 책이 거의 저기 텍스트처럼 돼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시험은 상대평가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정리하고 평가, 그 다음에 라이브 강의에서 했던 내용도 시험에 좀 나오니까 라이브 강의에서 봤던 것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인가요? 저기 새로운 위험성 평가 해설서가 나왔죠. 그래서 내가 밴드에 올려줬는데 링크 해갖고 올려줬는데 새로운 형태 간소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위험을 추산하는 거 위험성을 강도하고 빈도를 계산하는 거를 상중하로 해갖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는 다섯 5, 5 by 5로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툴박스 미팅 같은 것도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현장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많이 적응을 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구나 하는 그런데 언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또 이제 위험성 평가는 언제 본다고 그랬죠? 5월 11일 날, 5월 11일 날, 5월 9일, 6월 9일 날, 6월 9일 날 위험성 평가는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9일 날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 17일 날 전강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6월 17일 3시에 AI센터 그 지하 2층에 보면 계단 강의실이 있어요. 그 계단 강의실에서 패널 디스커션 형태로 해갖고 우리 학우님들한테 패널로 우리 학우님을 저기 지정을 하고 플로어에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서 서로 난상 토론 비슷하게 해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것을 한 학기를 마무리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새로운 학우를 본다고 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오프라인 강의지만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